오늘 얘기할 거는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왜냐면 자율신경계를 세분화해서 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율신경계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 몸에서는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뭔가를 먹었어요. 입에서 침이 나오죠? 자율신경. 내가 뭔가를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위장으로 내려가죠. 이것도 자율신경. 어찌 보면 건강한 사람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신경계가 자율신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내가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무언가가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자율신경계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기본적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요. 교감신경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어때요? 사람이 예민하겠죠. 굉장히 사람은 예민해져 있고 잠은 제대로 못 자고 대변은 잘 볼까요? 당연히 못 보겠죠. 그런 상태, 내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가 교감신경이에요. 그러면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잘 자요. 근데 자다 너무 처져요. 소화 잘 돼요. 잘 되지만 부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도 자꾸 처져요. 교감신경은 나를 계속 띄워주는 효과, 부교감신경은 나를 자꾸 앉혀주는 효과. 자, 그러면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교감신경이 항진되었을 때 내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요. 잠은 못 자요. 잠 들기도 힘들고 자다가도 자주 깨요. 대변 잘 못 봐요. 또는 대변과 설사가 반복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교감신경 항진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사람이 늘어져요. 체력이 떨어져요. 이 모든 다 부교감신경. 자, 그러면 이게 잘 맞줘야 되는데, 자, 변비가 있어요. 변비가 있는데 변비약으로만 변비를 고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을 그냥 단순 변비를 장의 문제로만 본다면 변비약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균형 상태가 안 맞다 보니까 결국은 변비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보통은 환자가 병원에 오셔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불면증으로 저한테 상담을 하고 있지만, 저하고 이제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런 것들이 카테고리에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몸속에 어떤 밸런스들이 문제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 그 밸런스들의 문제는 결국은 뭐다? 자율신경계의 실조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자율신경계를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치료를 해나가는 거예요. 떨어진 부분은 올려주고 높아져 있는 부분은 내려주면서 그 균형을 채워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화가 안 되면 이 소화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좀 더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소화가 안 된다면 교감신경은 항진을 낮춰줘야 돼요. 자, 우리가 100m 달리기를 막 뛰고 왔어요. 밥 먹어! 밥이 먹혀요? 안 먹히죠. 그거는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뛰어와서 밥 먹어 했을 때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 있고 교감신경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사람이 축축 처져요. 입맛이 있을까요? 없죠. 이 사람도 입맛이 없을 수 있어요.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입맛이 없는 사람하고 부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입맛이 없는 사람이 치료가 같겠냐는 거죠. 교감신경이 올라갔을 때는 교감신경을 내려주는 쪽을 처방을 해야 소화가 좋아질 것이고, 상승되어 있는 부교감신경을 내려주면서 교감신경을 상승시켜주면서 소화력이 좋아지도록 해줘야 될 거예요. 같은 질병이라도 보는 관점이 전체적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진다는 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의학적 치료가 좋다라고 하는 경우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떠한 상태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 현대인들은 대체로 교감신경 항진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너무 카페인에 쩔어 있죠. 카페인은 어떤 효과를 내냐면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줘요. 내 몸이 너무 항진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 진행돼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조절해서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성분들은요, 교감신경 항진되면 무월경 와요. 예전에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학 발전에 있어서는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전쟁이 났는데 포로 수용소의 여성분들의 많은 부분이 무월경이 나타나요. 사실은 이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질환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내 몸속에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이 자율신경계 이상이라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율신경계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진단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증상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 몸은 여러 가지들의 균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계라는 걸로 인해서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 국한돼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 몸의 여러 가지 상태들을 다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뭔가 흐트러진 곳이 있는 것을 찾아서 그 균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 몸은 나빠지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제가 환자들한테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강물에 떠있는 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언젠가는 밑으로 계속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정도 내려와서 더 내려가면 위험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당겨 놓는 것은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서 더 내려가지 않으려고 좋은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시려고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하고 저하고 치료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달 이상 치료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보름마다 이제 약을 드리면서 팔로우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 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를 다시 찾으러 오는 시간이 빨리 오기도 하고 오랫동안 있다가 오기도 하고 내 몸을 관리하는 거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에 대해서 좀 더 본인 스스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